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30년 된 산업단지의 킬러 규제 혁파, 젊은 산업단지로의 변화와 복합문화공간 확충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3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입주업종과 토지용도, 매매 임대 규제 등 산업단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 캠퍼스 조성에 나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8월 24일 규제 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1호 킬러 규제로 지목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내용 등이 두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에만 한정됐던 산업단지 입주 기회를 신산업 업종 기업에도 허용키로 했고, 노후 산단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4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산자부와 국토부는 첨단 신산업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해서 기업 투자 장벽을 허물기로 했습니다. 이번 산업단지 3대 킬러 규제 혁파는 입주업종 변경, 토지용도 변경, 매매 임대 규제 완화 등 20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킬러 규제 혁파 방안에 따른다면 우선 산단별 입주 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열분의 유, 제조공정 등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서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업종 특례지구 즉 네거티브 존을 확대하고 법률, 회계, 금융 등 서비스업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투자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서 공장용지 등의 매매 임대 제한을 완화해서 산단 입주 기업의 매각 후 임대 방식 자산 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장 증설 시 인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를 허용하고 개별 기업 전용 산단의 첨단 녹색 기술 기업 입주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문화 여가가 어우러져서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복합용지 신설을 포함해서 신속한 토지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근로자 편의시설 용지를 확충합니다. 개발계획 변경 없이 산업시설 용지에서 지원시설 용지로 토지 용도 변경이 가능한 누적 면적 규모를 기존 3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로 확대하고 산업용지와 지원용지를 합친 복합용지 면적 산정 방식을 개선합니다. 또 구조고도와 사업 면적을 산단 전체 면적의 10%에서 30%로 늘리고 산단 환경 개선 펀드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용도 변경 시에 개발 이익 정산 방식 개선 등을 통해서 민간의 산단 내 투자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가 산단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산단을 18개에서 31개로 늘리고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 플랜 수립, 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단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단 발전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그동안 산업단지 규제는 혁파 대상 1호 킬러 규제로 꼽혀왔습니다. 전국 산업단지들이 처음 조성된 뒤 길게는 50년이 돼가고 있지만 산단 규제는 그대로 굳어져서 기업 투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갈수록 IT 업종 위주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데 꿀뚝 경제 시대에 만든 업종 제한을 여태껏 유지했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용도 제한으로 인해서
편의점, 카페, 공원조차 갖춰지지 않은 산업단지에 젊은이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수도권 제조업체도 젊은이들이 기피하는데 지방산업단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울산 미포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국 1274개 산업단지에서 12만 여개 기업들이 국내 제조업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53.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직원 고령화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고 편의시설도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가 산당 근로자 가운데 2030 세대는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강저우, 선전, 청두 등지의 산업단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규모의 전력, 교통 등 기반시설도 최신식이고 젊은 노동 인력은 거의 무제한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혁파를 향후 10년간 24조 원 이상의 투자와 1만 2천 명 고용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규제를 푼 것은 만사지탄이지만 노후화된 지방산업단지에 기업들의 투자와 젊은 층의 취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단 입주 기업들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과 저임금에만 기댈 게 아니라 젊은 세대가 정착하고 싶어하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작업 환경과 여가와 복지 수준을 선진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도 산단 내의 여가 문화 복지 시설을 적극 확충해서 지역경제의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저출산과 지역 소멸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단지 현장을 가서 청년 근로자들에게 산업단지에서 일하는데 가장 꺼리는 게 뭐냐고 물으니 문화공간이 없다는 것이었다라며 이제 산업단지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서 청년이 찾는 복합 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 캠퍼스로 바꿔나가겠다며 이번에 발표한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는 한편 지속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 3월 발표한 신규 첨단 국가산단 15곳의 신속한 조성과 함께 기존 노후산단 활력 제고도 정부의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 점검과 불합리한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 개선을 위해서 정부 합동 입지 규제 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속한 제도 개선과 안착을 위해서 관계법령 개정에 적극 착수하는 한편 구시월에는 지방정부와 민간 투자자, 입주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래된 지방산업단지는 노후화되어 있고 청장년층이 건물을 회피하는 것은 산업단지 내 생활 편의시설과 카페, 식당과 거리 등이 크게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가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너무 쉽게 토지 용도를 변경해 주면은 투기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